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을 만큼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는 딥테크의 조이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하는 일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저희 더밀크 아이 채널 새롭게 오픈한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집? 사무실? 아니면 카페?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는 장소, 우리가 일하는 방식, 나아가서 일의 의미까지도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놨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인류와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충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일과 일자리에 대한 재평가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에 대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에 돌입했던 실리콘밸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일자리의 변화 3가지를 꼽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대세는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겁니다. 실제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속속 사무실 리오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베이 지역에 있는 구글은 4월 4일부터 사무실 문을 다시 열기로 했고요. 영구 재택근무 옵션을 도입했던 트위터는 이미 3월 중순부터 오피스를 개방했습니다. 애플은 4월 11일 리오프닝 데이를 잡았고요.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 직후 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했던 곳들인데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사무실 복귀를 기획했다가 그때마다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여러 번 연기한 끝에 드디어 사무실 개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건 아닙니다. 구글 직원은 주 3회 정도 사무실로 출근하고요. 애플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시간이 지날수록 주 3회가량 출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 낑겨서 출근해서 9 to 6로 사무실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는 겁니다. 사무실 출근과 원격 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선호한다는 건 다양한 연구 결과로도 확인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워크 트렌드 인덱스에 따르면 직원 둘 중 한 명은 출근과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나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원 10명 중 8명은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시행 후에 이전과 비슷한 생산성을 내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생산성을 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인력 유출을 막고 또 인재 영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묘안일까요? 정답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일자리 트렌드 지수를 보면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과 또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 모두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과 업무 집중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즉 누구는 워라밸을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고 또 누구는 역시 워라밸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처럼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형태가 다른 만큼 회사로서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사무실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의미가 아닐 텐데요. 사무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일의 변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이 책상과 의자, 또 회의실이 있는 사무실만으로는 오랜만에 모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친 CEO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채용부터 인수인계, 또 실제 업무 투입의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동료애나 또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도중에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더밀크에 합류했던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컴퓨터를 닫는 순간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팀 쿡 애플 CEO는 화상회의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대면 회의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모이는 사무실을 협업 정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는 사무실 컨셉을 빌딩이 아닌 숲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외곽에 있는 휴양지를 장기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드롭박스는 오피스라는 명칭을 아예 스튜디오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아예 오피스를 구하는 대신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소파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또 각자 방에서 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사무실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축소하면서 곳곳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은 본사 직원들에게 10년 넘게 제공해오던 무료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던 저녁 식사의 시간도 30분 더 늦추면서 이용에 제한을 두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은 하이브리드 근무 인력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조정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는데, 이 복지라는 게 도입하는 건 쉬워도 다시 걷어들이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류의 해프닝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팬데믹 이후 나타날 일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대사직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다소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Great Resignation, 즉 대사직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에만 약 44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서 9개월 연속 4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통계 작성 이후 줄곧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라는 점입니다. 2월 기업들의 구인 규모는 1130만 명으로 전달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공황 때는 모든 업종에서 실업자 수가 일자리 수를 초과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실업자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들고 있는데요. Great Resignation이라는 조어를 처음 사용한 앤서니 클로츠 텍사스 A&M 교수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이미 수리됐어야 할 사직서가 밀려 있었고, 또 의료계 종사자나 육아와 재택을 동시에 했던 직장인들이 탈진 직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또 전염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과연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일의 의미를 또 재고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 또 재택근무의 자율성을 즐기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진 점 등을 결합돼서 퇴사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고용하면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채용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발달하면서 굳이 어디 소속되지 않아도 컨텐츠를 생산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창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도 지금과 같은 퇴사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가 왔고,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요 포지션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국 회사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최근 헤드헌터들이 인재 검색 대상을 글로벌리하게 넓히면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꼼꼼하게 잘 꾸며놓은 사람들한테는 심심치 않게 글로벌 기업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 네, 더 이상 일하는 공간이 제약이 되지 않는 시대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변화의 시기에 빨리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발발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농노라고 불리던 공건 제도를 지탱하던 주력 노동자 계층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농노가 스카우트의 대상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고,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았고 산업화까지 이어진 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의 변화 역시 중세시대에 비견할 정도로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밀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흐름을 캐치해서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